선형액이 단순하게 구해봤습니다. 독립변수 하나짜리죠. 종속변수 weight의 height가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하에 구해본 거고, 다음 서머리를 가지고 요약 통계량을 이렇게 구해봤잖아요. height,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절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수식이 나왔네. 그래서 y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wx 플러스 b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y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w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의 독립변수 x값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 인터셉트, 저 절편값이 됩니다. 요렇게. 그죠?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진 거죠. 헤드 해가지고 봤을 때 하이트가 58일 때 실제 값은 1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PRED 예측값을 한번 보자고요. 뭐에 대한 예측값이야? Y에 대한 예측값이잖아요. 이 값은 모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 수식을 우리에게 제공했죠. 그러므로 수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X값은 얼마라고? 58이 되나요? 그래서 58일 때 Y값은 얼마냐? Y PRED 값을 보게 되면은 얼마라고 주고 있어요? 실제 값은 115인데 112라고 주고 있죠. 이제 약간의 편차는 있는 거죠. 통계입니다. 수학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꼭 나오라는 거 아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다 그랬습니다. 통계예요. 그래서 58일 때는 115 하고 나왔고, 그러면 60일 때는 하이트가 60일 때는 얼마라고? 119.48을 주네요. 원래는 얼마예요? 120인데 근접한 값을 주고 있죠.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값이 들어오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궁금한 값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궁금한 값. 그래서 new height 얼마인데요? 33이야. 그럴 때는 얼마가 나와요? 몸무게가 26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뭘로 구해주면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프레딕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프레딕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은요. 결과값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레딕 하시고 그다음에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MFIT이라고 만들었잖아. MFIT 하고 주고 여기다가 데이터.frame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frame 하시고 그다음 height 하고 여기다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한번 줘볼까? 방금 했던 거 한번 넣어볼까요? 하이트가 얼마라고 한다면 33이면 44면 55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1.3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뭘 구해줘요? 예측값이 나와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33일 때는 키가 몸무게는 26.3이야. 44일 때는 64.28이야. 55일 때는 100이야. 그 다음에 51.3일 때는 89.46이야.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뱉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그죠? 코라고 하는 함수를 썼잖아요. 상관계수 분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cor.test 하고 여기다가 women 대상이 누구였더라? 얘가 되죠. 그 다음에 women 하시고 height 하고 주게 되면은 이게 상관계수 분석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관계수 분석 해주면은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t값 그 다음에 자유도 보이고 있고 p-value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p-value 보이고 있어요. 서머리로 확인했을 때 p-value가 어떤가요? 동일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내에서 상관계수는 얼마라고? 0.9954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값에다가 뭘 해주면은요. 거듭 제곱을 해주면 요게
설명력이 된다 그랬죠. 결정계수가 얼마 나왔어요? 얘가 나왔습니다. 0.9910. 어디 보시면은요. 우리 뭘로 했을 때?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머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면 뭐가 나왔어요? 결정계수 값이 나왔죠? 0.991하고 나온 거를 알 수가 있다. 이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회귀 변동값을 총 변동값으로 나눠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SST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회귀 변동값은 SSR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고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뭘 구한다고?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값이 이렇게 또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평균값이 지나가요. 이 녀석은 평균값이야. 평균값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추세선의 요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평균값하고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SR이라고 부릅니다. 추정치에서 평균을 뺀 모든 값을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sum of square residual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값이 있는데요. 요 데이터 값하고 추세선까지의 요 값 있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SSE라고 그래요. SSE. 오차에서 추정치를 뺀 모든 값을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요거 sum of square error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값 전체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SST라고 그러는 거야. SST. 오차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SST가 나오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관계수를 제곱을 해서요. 결정계수를 구하는데 상관계수, 그래서 결정계수 구하기. 어쩐다? 상관계수를 제곱하시면은요, 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하기 1, 구하기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서머리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러면 설명력을 통해 가지고 설명력이 99%나 되네. 설명력이 매우 높습니다. 적중률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를 수치로 표시한다 그랬어. 0에서부터 1까지의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0.99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우리 통계에서는 어떠냐면요. 충분히 설명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그렇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야 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합니다. 자, 지금은요,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때 독립변수가 의미가 없는 독립변수 있더라도요, 계속 못 늘어나요? 결정계수 값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독립변수가 많이 생기면은요, 결정계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정계수가 높다고 무조건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야 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요, 선형액이 모델의 적절성을 위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한번 와볼까요? 카페로 와가지고 어디 아래 한번 57번 한번 가보실까요? 57번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뭘 하냐면요. 이렇게 회귀 분석 모형의 적절성을 위한 조건 해가지고 아래의 조건 위배 시에는 변수 제거나 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규성 독립변수,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독립변수들의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독립변수들 간에 값이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변수 간에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값이 있는데요. 좀 전에 여성 데이터 가지고 했는데요. 이 여성 데이터 값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어떤 C족, 박씨들이면 박씨들만 모여 있어. 김씨면 김씨들이 모여 있어.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요. 유전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독립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값은요.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객관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선형성.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도 변화하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 좋지 않다. 그건 선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성이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야. 등분산성, 독립변수들의 오차의 분산은 일정해야 된다. 특정한 패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된다. 다중공선성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와 학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러면은 좋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다중공선성은 또 독립변수가 몇 개라고? 세 개다. 여기 종속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몇 개? 세 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결정계수가 설명력이 잘 나옵니다. 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이 비율,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은 다 종속변수하고 관계가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버립니다. 독립변수 x2와 x3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면은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다중공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생하는 양이 크잖아요. 이 비율이 커버리면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위한 이 5가지 조건이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정규성, 독립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이라는 녀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로 일단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이 모델을 시각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4개의 차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요. 영역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을까요? 파, M, F, 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2행 2열짜리의 공간을 확보를 할게요. 그 다음에 플랫 하고 여기서 M fit 모델이 만들어졌잖아. 하고 주시면은요. 이러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총 6개거든요. 6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4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그래서 4개를 먼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4개의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레지듀얼 하고 그 다음에 fitted 얘를 보여주잖아요. 자, 이거 뭐냐면 선형성이에요. 선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요 y값이에요. 예측값. 그 다음에 이 y축 이쪽에는 잔차입니다. 이때 선형성에서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도 일정한 크기로 변화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값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 값의 기울기가 0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될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을 이뤄야지 좋거든요. 아니면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형성을 좀 위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직선이 관측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성을 만족하지 못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선형성이 있다, 선형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 모델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잔차의 정규성에 노멀 QQ라고 하는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잔차의
정규성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정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규성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정규성은 뭐라 해서 잔창이 정규 분포를 이뤄낸다 그랬지? 이 데이터 값들이 일정하게 추세선을 따라서 여기에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브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이 추세를 보면은요, 이게 좀 좋지 않은 게 느낌이 싸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일로 이렇게 계속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좀 벗어나 있습니다. 요 차트만 봐가지고는요, 잔차의 정규성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겠네요. 다음,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또 뭐가 보이나요? 등 분산성과 관련돼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축에 fitted value하고요. 이제 예측값이죠. 그 다음에 Y축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Y축에는 standard residuals. 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잔차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좀 용이하거든요. 데이터가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나름 좀 골고루 퍼져 있네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기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좀 상당히 패턴이 아주 심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델은 등 분산성은 나름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여기 보시면 레지듀얼과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특정 잔차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잔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향력, 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영향력, 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축에 레버리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레지듀얼 이런 식으로 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쿡스 디스턴스라는 게 보이죠. 통상적으로 1값이 넘어가면은요, 그거를 영향점, 그래서 이상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웃라이어. 사실 그래서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차트는요. 아웃라이어를 확인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여기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레버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요쯤에 위치해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렛대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거는 레버리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롱 레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숏 레버리지야.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귀계수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영향력을 진단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입니다. 쿡스 디스턴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15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하나 있네요. 이제 15, 15번째 데이터 값이 조금 의심이 되는 데이터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 값이. 여기도 보시면 15번째 데이터 값이요. 이렇게 뚝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5번째 값이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웃라이어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요 모델 진단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residual and fitted 해가지고 선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관측되는 게 이상적인 거고요. 두 번째 노멀 QQ에서는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Q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조짐이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 분산성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X축의 선형액으로 예측된 Y값, 그 다음에 Y축의 표준화 잔차값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차트, 쿡스 디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X축의 레버리지, Y축의 표준화 잔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 변수가 얼마나
독립변수가 얼마나 극단에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웃라이어 값을 확인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지금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만 확인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요 값들을요, 수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질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 가지고 선형액이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선형액이 모델에 유의한지 아닌지는요. 일단 p-value가 0.05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결정계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결정계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꼭 뭐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적절성을 위한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요. 선형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모델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mfit2 하시고 그 다음에 lm 하고 주고 그 다음에 weight가 되겠죠? 종속변수는 weight가 되고 독립변수는 height가 되는데요. 요 height에다가 R에서는 뭘 주냐면 대문자 i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요 표현식을 쓰거든요. 요 안에서 height 값. 그래서 height 값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위민이야. 위민 데이터 하고 주시고 됐죠? 다시 서머리로 확인해 보면 그 서머리 mfit2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정 계수가 0.9995가 되었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얼마였었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얼마였어요? mfit일 땐 0.991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가 됐다고? 0.9995가 됐다. 그 다음에 다시 뭘 볼까요? 플랫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플랫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미세 하나만 이렇게 아까하고 좀 다르죠. 얘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했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패턴을 그리고 있잖아요.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i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요. i 함수 표현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요. 비선형성을 띄는 경우에 사용하는 녀석이거든요. 이것은.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을 뜰 때는요. 얘를 써주면 돼요. 파이썬에 가보면은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비선형성을 띄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i 표현식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0에 가까운 형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태의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i 표현식 하나 써서요. 선형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네요. 그러나 나머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지만 되겠습니다.